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원의 방정식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중단원 연습 문제의 일부만 문제풀이를 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프린트 있는 친구들은 3쪽을 펼쳐주시고요.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중단원 연습 문제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3쪽을 보시면은 지금 원의 방정식에 12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12번은 가장 마지막에 풀 거예요. 그러면 13번부터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보세요. 자, 13번은 쉽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3번 문제 자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중심의 좌표를 알려줬고 반지름을 알려주세요. 끝났죠. 자, 중심이 3, -2니까요. 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까지 쓰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반지름 제곱이니까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거의 뭐 예제 수준이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보시면요, 중심이 원점이니까, 자, 원점은 0,0이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지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 4,3을 지난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 이 유형은 지난 영상 그리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배웠어요. 자, 그럼 바로 해버릴게요. 자, 중심이 원점이니까 식을 바로 써주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반지름 모르니까 우리 문자로 r제곱이라고 일단 먼저 쓰세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마이너스 4,3을 지난다 이거를 안 썼으니까 얘를 뭐 해주면 되겠죠?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즉 x에다가 마이너스 4 그리고 y에다가 3을 대입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4 전체를 제곱하면 16이고요. 3을 제곱하면 3, 3, 9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25가 되죠. 즉 r제곱이 25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식 자체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자, 이게 끝이에요. 됐죠? 자, 다음 14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 이거 이미 배웠죠. 지난 영상에서. 자, 우리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고 마스터하고 오세요. 그럼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중심 구해보면 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절반에 부호바꿔 라고 했죠? 절반하면 마이너스 3에 부호바꿔 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2에 절반하면 1에 부호바꿔 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r제곱을 구했었어요. r제곱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3 먼저 제곱하면 9 더하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상수 넘겨 라고 했죠? 상수 넘기면 플러스 6이네요. 결국에 계산해주면 16이 되죠. 자, 제곱한 게 16이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은 4예요. 정답은 중심은 3, 마이너스 1, 반지름은 4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문제 바로 또 봅시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쓰여 있어요. 자, 중심 바로 구해봅시다. 중심은 4의 절반은 2에 부호바꿔 하면 마이너스 2, y향은 없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 제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고요. 0 제곱해봤자 0 필요 없고 심지어 상수도 없어요. 자, 그럼 r제곱이 끝이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은 2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 중심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반지름은 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15번 문제 봅시다. 자, 여태까지 문제는 너무 쉬웠죠. 15번 문제는요, 이전에 푼 유형이랑 또 똑같아요. 자, 심지어 지지난 영상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어요. 숫자만 달라져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자, x축 위에 있으면 우리 뭐라고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중심을?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0이죠. 즉, 우리가 x값을 모르니까 a, 0 이렇게 놓고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중심에서 앞에 점까지 거리가 r, 반지름. 자, 뒤에 점까지 거리도 r. 요거를 이용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이거는 그림 이제 안 그려줄 거예요.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r은 이라고 해도 되지만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r제곱은 이라고 쓰고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반지름은 a, 0이랑 1, 마이너스 3의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빼서 제곱이죠. 자,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제곱하고요.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3이니까 3, 3, 9가 되겠죠. 제곱하면. 자, 이게 첫 번째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a, 0이랑 2, 4랑 해봅시다. 자, 빼서 제곱이에요.
a-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빼서 제곱하면 어차피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이죠. 자, 됐고요. 우리는 이제 중심이랑 반지름 제곱이 필요한데 이제는 a만 구하면 된다. 자, a는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좌변 우변 전개해 봅시다. 자,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더하기 9를 해주시고요. 우변은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 16을 더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우리 양변에 똑같이 있는 건 없애고 시작해 봅시다. a제곱 없어지고요. 그쵸?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 마이너스 4a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a가 되죠. 자, 상수항 쭉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더하면 10이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까지 더하면 6이죠. 6에 4를 더하면 10이 돼요. 자, 따라서 a는 몇이죠? 5가 돼요. 자, 끝났죠? 이 5를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 a 그리고 이쪽 a에다가 대입을 해준다. 자, 따라서 우리 중심은 a,0이니까 5,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반지름 제곱은 몇이에요? 여기다 5를 대입해주면 4, 4, 16에 9 더하니까 25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중심 구했고 반지름 제곱 구했으니까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자,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새로운 유형인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이 왜 새로운 유형이냐면요. 12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짜고짜 세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O점, A점, B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일직선으로 있지 않는 세 점이 있으면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석이, 현진이, 진우가 각각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석이 풀이 방법을 먼저 볼게요. 일단 이 좌표를 먼저 찍어줄 건데요. 선생님 그래프를 딱 미리 그려왔어요. 딱 이렇게. 어때요? 딱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요. 지금 0,05 그리고 4,0a, 0,2 b가 있어요. 이 세 점을 지난 원은 이 노란색 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중심이니까 근데 중심이 아예 모르죠? 그래서 중심을 일단 딱 찍는 거예요. 딱 찍어주고 일단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두는 거예요. a, b라고 두고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a, b에서 자, 5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A까지 거리랑 B까지의 거리 모두 어떤 걸 의미하죠? 반지름 R을 의미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형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자, 원의 중심에서 각각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R로 같다. 요거를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한석이 풀이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즉 R제곱은 이라고 쓰고 시작해주세요.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봅시다. 자, 똑같아요.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에요. 원점 5는 0,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번 a점이랑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a점은 4,0이죠? 자, 얘랑 4,0이랑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빼서 제곱이니까 a-4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을 빼서 제곱이니까 b제곱이죠. 됐나요? 자, 세 번째, 이번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b까지의 거리인데 b는 0,2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 역시 R이다.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해줄 거니까 빼서 제곱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에서 2를 빼서 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는요. 자, 아까 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문자가 하나밖에 없고 식이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식 쓴 거 보면은 문자가 두 개잖아요. R 빼고요, R 빼고. 구해야 되는 게 A랑 B니까 일단 자, R을 뺀 나머지 문자는 두 개잖아요. 근데 식을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하나, 그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 둘, 이렇게 두 개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두 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도 두 개이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 자, 1번 똑같이 전개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자, 우변 얘를 전개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b제곱이에요.
됐죠? 양변 보니까 a제곱 똑같고 b제곱 똑같고. 자, 그러면 좌변은 0밖에 안 남으니까 마이너스 8a를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즉 8a가 16이 되죠. 자, 따라서 a는 몇이에요? a는 2예요. 됐나요? 자, 일단 1번식을 통해서 a를 구했고요. 우리 이제 2번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2번식. 자, 2번식 역시 다시 한번 써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이번엔 우변에 아래식을 적어주세요. a제곱 더하기 b-2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a제곱 먼저 없애고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좌변은 b제곱만 남고요. 우변 전개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되죠. 자, b제곱 역시 똑같으니까 없애주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 4b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요. 4b가 4니까 따라서 b는 몇이에요? b는 1이 되겠죠. 자, a를 구했고요. b를 구했기 때문에 자, 중심 우리 a, b라고 놨잖아요. 자, 따라서 중심은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겠죠? 중심은 2, 1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필요한 거 원에서 반지름이 필요하죠? 자, 근데 반지름 제곱이 여기 있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대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r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대신에 2를 b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r제곱은 5가 된다. 자, 이제 끝났죠?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이게 r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r제곱이에요. 자,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 현진이 방법으로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현진이 방법. 자, 우리 현진이 방법 보니까요. 자, 원의 중심은 자, 직각삼각형 OAB의 외심을 이용했대요. 자, 외심인 빗변 AB의 중점을 이용하자라고 했죠.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일단 O점, A점, B점 이렇게 모두 다 연결해 버리면요. 자, 이렇게 AB까지 연결하면 지금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되죠?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외심이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외심이라는 거는 이 세 꼭지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거든요. 우리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는요. 자, 우리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심은 항상 어디 있냐면요. 이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항상. 자, 이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자,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자,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다. 됐나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A랑 B의 중점, 즉 A, B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바로 구해봅시다. 자, 중심은 자 2분의 자, 우리 A점은요 4,0이었고요. 우리 B점은 0,2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고요. Y좌표는 2로 나누는데 0이랑 2를 더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구해주시면 2분의 4는 2, 2분의 2는 1이네요. 그래서 중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됐죠? 자, 중심으로부터 O까지의 거리도 R이고요. A까지의 거리도 R, B까지의 거리도 R이기 때문에 아무 반지름의 길이나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원점과의 거리 공식이 제일 간단하죠? 자, 똑같아요. 그래서 반지름 제곱은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인데요. 중심이 이거고요. 원점은 0,0이잖아요. 그럼 0,0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빼서 제곱하니까 2, 4 더하기 빼서 제곱하니까 1. 그래서 반지름 제곱은 5가 돼요. 됐죠? 자, 따라서 정답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 제곱이 5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가 돼요. 됐나요? 자, 어때요? 아까랑 정답이 똑같죠? 이게 현진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진우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진우 방법을 봅시다. 진우 방법은요, 단순히 식으로만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이거든요. 자, 원이 이런 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세 개 점을 대입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a, b, c 세 개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도 3개, 각각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도 3개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5, 0,0을 먼저 대입해 봅시다. 0,0을 대입해 주면요. 자, 여기는 0, 0, 0, 0이니까 C만 남죠? C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대문자로 썼는데 얘는 지금 소문자로 썼으니까 살짝 바꾸고 시작해 볼게요.
ax 플러스 by는 0이다. 일단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4,0을 대입해 봅시다.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4,0을 이쪽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4,0을 대입해 주면요, 4, 4, 16 더하기 y는 없어지고요, 여기 대입하면 4a, 이게 0이구나. 자, 따라서 a는 몇이죠?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식에다가 b점인 0,2를 대입해 봅시다. 0,2를 대입해 주세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이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자, 0,2를 대입하면 0이고요. 그 다음은 4 플러스 그 다음 0이고요. 얘는 2b가 되죠. 얘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구했던 식이랑 약간 달라졌죠? 자, 이전에 구했던 식은 사실 표준형으로 구한 거고요. 얘는 일반형으로 구한 거라서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이전에 답 구한 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이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보통 한석이 방법이나 방금 푼 이 진우 방법으로 많이 써요. 사실 현진이 방법은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아무 세 점이나 주어졌을 때는 한석이 또는 진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됐나요? 선생님은 가능하면 세 가지를 각각 한 번씩 풀어보는 거를 추천해 주기는 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복잡한 게 있으면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해 가는 것만 가져가 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문제풀이만 진행했고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 역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다음 영상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거니까 복습하고 오시고요, 딱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